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촌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5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될 만한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죠. 백신 때문입니다. 백신을 접종을 계속하면서 미국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백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70% 정도 이상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쪽의 백신들은 90% 이상 항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들은 올 가을 정도면은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 같아요. 미국은 더 빠르고요. 어쨌든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많이 느립니다. 지금 올해 안에 70% 정도까지 접종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쨌든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격려, 칭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정책에 좀 합류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이나 유럽 쪽의 국가들에서는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위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장중 등락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장중 등락 후에 보합 마감, 보합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중에는 조금 약했었는데 코스피가 살짝 더 강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지수가 빠지는 걸 막아줬던 그런 흐름이고요. 또 지수가 좀 더 반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선물 쪽 수급에 영향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죠.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쪽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오전에 11시 정도 이후부터는 좀 괜찮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괜찮아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질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도 괜찮아서 이런저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어쨌든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지수가 좀 탄력을 받는 게, 힘을 받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 특이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철강금속 업종 굉장히 강했는데요. 포스코죠. 포스코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등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포스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 오늘 전기전자가 강해서 반도체 업종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뭐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반도체 쪽이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업종도 흐름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투전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까지 이벤트를 하고 있죠. 금요일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30% 수익 매도하면서 깜짝 이벤트로 오늘까지 결제를 하시면은 플러스 5일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일요일에 게시를 하고요. 4일 열람권이 5만원입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업종마다 종목은 하나씩 꼽아드리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한번 꼽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 결정을 하면서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그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뉴스가 있긴 한데 어쨌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작년 3월 이후부터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할 만큼 반등했으니까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아요.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수산 INT 23,400원 매수 후에 매도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기는 정치 테마주를 추가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뭐 흐름이 괜찮았어요. 결국은 또 반등을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뭐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격대고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뭐 합류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통 테마주들 대부분이 뭐 이재명이라든지 윤석열 테마가 이미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 INT 같은 경우에는 23,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거의 최저점에서 눌림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이 없고요. 단기적으로 뭐 최소한 100% 이상은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 매도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의외로 또 흐름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더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이 지금 고민이고요. 어쨌든 조금 더 홀딩을 했다가 매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 고점 혼조세 유지 2903만 관찰하자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아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박스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은 정치인 테마나 단기 강세 개별주 공략, 단기에 강했던 테마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테마, 종목군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을 선택하고 고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 선택을 잘하자. 그게 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는 앞으로든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는 생각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혼조세를 보고 있어요. 역시 290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는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150 정도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봉 매매하시는 분들은 3150 정도 터치해주면은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양방향 단타 다 가능하다는 점. 어쨌든 박스권에서 계속 지수가 최소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위쪽으로 조금 더 뚫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역시 정치인 테마주들이 앞으로도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각종 테마가 활발히 움직이니까 잘 활용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5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